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5장과 더불어서 이 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알으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가 더 자주 나는 내용이죠. 영상의 크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맞춰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4장은 뭐 제가 이렇게 요 부분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4장 전체를 통째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ABC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34조에서 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는 이 법령에 대한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게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붙여놓고 안 붙여놓고가 과태료가 500짜리라서 실제 현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 부분이 뭐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지는 않죠.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인데 근로자 대표 통지 요청은 이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 의결입니다. 안전보건 진단 결과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보급인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절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특정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근로자 대표한테 통지해야 되는 내용이죠. 누가? 사업주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위험성 평가가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뀐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2 차나 3 차에서 꾸준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젠 이것만 단지 보지 마시고 위험성 평가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되고 위험성 평가는 바뀐 내용을 제가 그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그 3 차에서 물어본다고 하면 이 문구를 그대로 다 답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면접으로 지금 시험을 보신다고 그러면은. 이게 위협 평가를 이거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이거 나왔었고. 이거를 물어보면 지금 이 문구를 그대로 다 읽어서 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근로자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을 보존해야 되고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정한다. 이게 위헌서 평가 지침으로 나와 있죠. 위헌서 평가 지침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그리고 공정안전 평가서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헌서 평가 실시 내용의 결과 및 기록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위헌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뭐를 기록에 남겨야 되냐. 그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위헌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리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고 위헌성 평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언제부터? 작성 시점부터. 이거가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한 지시, 안내. 그러니까 이제 경고, 지시, 안내.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이거를 이제 안전보건 표지라고 한다. 이게 안전보건 표지의 정의죠. 그리고 이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근로할 때는 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다 있죠. 안전보건 표지를 고용노동부에 장하되 외국인 모국어로 작성해야 된다.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형태, 색채, 운영 등에 대한 거는 별표 7과 가까이 이 별표는 제가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영상을 마치고 별표는 따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보건 표지의 뒤에 표시상을 글자로 덧붙일 수 있고요. 덧붙일 수 있고 검은색,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되고요.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른 법 명령에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의 명령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을 해야 되고요.
설치 불착할 때는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되고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요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 놓은 요 부분들. 자, 38조 안전조치. 실제 이제 현업에서는요, 이제 고용노동부 감독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감독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부분 이 걸려 가지고 시정 조치가 나오는 과태료나 벌금 대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38조로 나와요. 왜냐면 38조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해 놔야 되는데 '왜 안전 조치를 안 해 놨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법 38조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내용들이. 38조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대한 위험,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하역, 채석,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함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해당하는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붕괴 위험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그러니까 낙하 비살이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4번은 이 사업자가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천재지변을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런 위험한 발생을 불여인 장소에도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39조 보건 조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요 5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요거에 대한 보건 조치 해야 된다는 거죠. 미스트까지. 그리고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애, 방사성 유해각서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에 따른 건강 장애, 기체 액체 찌꺼기 등의 건강 장애, 그리고 컴퓨터 단말기 등에 따른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단순 반복 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위한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석 청결에 의한 적정 기준 유지하는 발생하는 건강 장애. 요 부분이 지금 요 유해 위험 요인이고, 이거에 따른 보고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0조. 근로자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준수. 근로자는 이거를 이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대한 조치가 이 1차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그러니까 이 삼자의 폭언으로, 이거 콜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켜야 되고, 휴게 시간을 연장시켜야 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해야 되고요. 사업주가 관할 수사기관, 법원, 증거물, 증거수료에 따른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콜센터 직원분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살한 일이 이제 몇 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행령에서는 지금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조치고요.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건강장애 예방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구분을 해야 되죠.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건 발생에 대한 거고, 이건 예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방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랑 이거는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따른 조치는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음성 안내. 그리고 이 저희 콜센터 전화하면 그 음성 나오잖아요. 뭐 지금 통화하는 누군가도 뭐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게 참 이거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지금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 교육 관련 교육 실시. 그리고 건강장애 예방을 따른 필요한 조치. 이게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42조입니다. 그 건설 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42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와 더불어서 아예 별도 지침을 별도로 보셔야 될 만큼 정말 중요하다. A급으로 치면은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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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언제든지 2차, 3차, 1차에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유해 이온 방지계에서는 이제 건설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니네가 그 공사를 할 때 뭐가 위험하고 그 위험한 것에 따라서 니네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을 할 건지 니네가 검토를 해서 니네가 제출을 해. 니네가 산업재해가 나지 않게끔 사망사고가 나지 않게끔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내봐라는 사전 예방 검토서 또는 이제 사전 위험성 평가, 안정성 평가의 개념이고요. 실제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출을 해야 착공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42조의 이제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해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자,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를 전부 설치 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 구요 주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유해 병정에서 작성할 때는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또는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공정안전보건소를 PSM이죠. 그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그 심사 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비워둬야 한다. 공법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변경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 변경 이력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별도로 놔둡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 비계를 설치했는데 외부 비계의 설치 위치가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바리를 시공하는데 시공 방법이 바뀌었다라든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안전조치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 놔 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비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거의 매년 나왔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 요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비금속 곡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반도체 제조, 전자부품 제조 10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0개는. 지금 1차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뭐 암기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비, 기자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입자만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금속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 식료품, 고무, 목재, 기타, 1차, 도구, 화학, 반도체, 전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출 서류는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때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건설업을 봤을 때는 건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기구 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의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작업 방법의 개요. 그러니까 작업 방법, 배치 도면, 개요 서류,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등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을 15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 대지 정리. 그러니까 이 제출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착공의 의미가 이 현장에서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은 이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착공의 의미가 톱하기를 시작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착공의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이때는 이거를 통합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당 공사의 단위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자체 심사에 관하여 지도 조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그
시행규칙 43조에 보시면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으로 해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의 이 갖춘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 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후 실무 경력 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7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2조 1항 2호, 42조 1항 2호는 여기 나와 있죠. 예, 기계기구 설비,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부분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융해료,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회 용접자치.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 그리고 그 밀폐 환기 배기 설비를 위한 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44조 계획서의 검토,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된다. 유해 연방제세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이거를 제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적정, 조건부 적정, 이제 그 미적정 이렇게 나오죠. 핵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이원 방직에서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에 대한 해당하는 건설 공사는 자, 건설 개조 또는 해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가 뭐냐? 지상 높이 31m,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다음 시설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습득시설,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시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요 문구를 봤을 때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가 정말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최대한 단축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높이 31m,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5천에서 문화, 판매, 종교, 의료, 숙박, 지하, 냉동 이렇게 저는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해도 충분히 다 답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터널 건설 등 공사, 다목적 등 2천만 톤 이상, 깊이 10m 이상 구착 공사, 제광거리 50m 이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냉동 냉장고가 설비의 단열 공사 이렇게 또 이제 밑에 있지만 저는 이제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도사가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그 검토위원으로 이제 참여한 지도사는 나중에 그거를 평가할 때 그 동일 인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하지만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 유해이원 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유해이원 방지계획서 조건부나 적정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6개월 단위로. 그래서 그 6개월 단위로 나와 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시행규칙 46조에 나와 있고요. 그때 확인받아야 되는 사항은 유해이원 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해이원 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이원의 존재 여부로 해가지고 이거를 현장에서 공단 직원이 6개월마다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 불완전하다고 나오면은 그거가 노동부에 이제 그 보고가 돼서 노동부 감독관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설 등의 개선, 사용 중지, 작업 중지 등에 대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에 필요한 현장 방문 지도사 확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고 2년간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간 사망재 이걸 3년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보기 좀 틀린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년간 사망재해로 발생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단 직원 대신 지도사가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확인건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이 공단에서 이제 6개월마다 이행 심사를 보러 오셨을 때. 그리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만료부터 10일 이내 확인건과 조치 요청서 그 이유를 적어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가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때릴 목적을 가지시고 직접 나오시죠. 조치 요청서에 그 일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고 지방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44조 공정안전 보고서 PSM.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 누출 화재 이거는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내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하 중대산업 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이 내용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유효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치되지 않아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PSM 제출 대상은 원유 정제 처리업, 그 다음에 석유 정제물 처리업, 석유 화학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업, 비료, 살균, 살충제, 화학, 불꽃 제조업이 나와 있는데
어 대부분 보시면 다 석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암기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력 설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군사 시설, 그다음에 도매 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그러니까 원자력, 군사, 도매 소매, 차량, 도시가스, 액화석유 이거는 지금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안전 보고서에 들어가 줘야 될 내용은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그리고 그 밖에 고용노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지사항. 참고로 제가 이거 건설안전기사 예전에 평 시험 볼 때 요거 쓰라고 단답형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건설안전기사에서 나오는데 산업안전지도에서는 쉬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객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그 위험한 설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제조, 취급, 저장하는 물질이 변경, 그러니까 물질이 변경,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이 증가 또는 이전, 이 경우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제출해야 되는 법, 화학사고 예방관리서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작성 제출을 같은 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 4번의 제출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제출을 공정안전보고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밑으로 또 보면은 공정안전보고서는 이제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성 향상 계획 그거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견서를 전부 제출한 경우에는 관해공정 설비에 대해서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서 그 내용은 여기 확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시행규칙 53조에 보시면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 화공 안전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때 이 공단의 그 받아야 되는 확인 내용은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 설치 과정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관련한 공정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의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 경우 1개월 이내 라고 나와 있고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과 이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확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되고요. 이해 상태를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변경을 명할 수 거고 변경을 명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공정안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공정안전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공정안전 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이게 이제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이죠. 이 확인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4년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경우 그러니까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행 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 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랑 안전보건 점검 실시한 경우 변경 요소 관리 계획 미준수, 공정안전보건 이행 상태가 불리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1년 또는 2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7조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 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기 사업장은 지금 위험하니까는 니네 안전보건 진단 업체 통해서 안전보건 진단 받아라고 명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령으로. 그래서 그 트럭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누출 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수 있다. 이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안전보건 진단을 근로자 대표에게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안전보건 진단 결과의 보고는 30일인데요. 조사 평가 및 측정 결과 그 개선 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장의 사업지 및 관할 지방 노동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전보건 진단은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 안전보건 진단은 지금 종합진단, 그다음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보건진단은 뭐 크게 보실 건 없고요. 대부분 또 종합진단으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진단만 보시면 됩니다. 종합진단은 여기 보시면 경영관리적 상황평가,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 원인, 작업재 조건 및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 위험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그다음에 5번에 보호구, 6번에 유해물질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그리고 교육, 경고 표시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 1번에서 가나다라 그리고 이제 요 가나다라 요거는 안 보시더라도 요 1번, 2번, 3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영관리적 상해 평가, 산업재해 사고 발생 원인, 작업 조건, 작업 품에 대한 평가, 유해에 대한 측정 및 평가 이 내용들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안전보건 진단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안전보건 진단 기간의 지정 취소. 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에 대한 지정 취소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서류 거짓, 업무 거부, 인력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그 업무 수행했을 경우에 업무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 받은 경우, 김치 서류 미보존, 그리고 금품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지도 감독을 거부한 경우 이게 다 지정 취소예요. 그 안전보건 진단 기간뿐만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또 이게 이 보기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안전보건 진단 기관의 지정 신청은 정관, 그다음에 자격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안전보건 진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지정받으려는 분은 내가 안전보건 진단 기관 할래요로 하려는 분은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49조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명으로 이제 명령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야, 니네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업주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 계획을 수립 실행을 명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 그 평균 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 인재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이건데 옆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그 실행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옆에 보시면은 시행령 49조에 보시면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안전보건 진단은 제가 그 고용노동부 명령이라고 그랬죠. 고용노동부 명령. 이걸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곳은 산업재해율이 동종 평균의 2배 이상. 이거는 그냥 평균 재율이 높은 거고 이건 2배 이상 높은 거고. 그다음에 4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그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죠.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1명 이상의 사업장은 3명 이상.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 확산으로 된 사업장.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안전보건 개선 대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요거랑 요 안전 문제가 이걸로 나오면 이걸로 답변이 돼 줘야 돼. 이걸로 나오면 이걸로 답변이 돼 줘야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제출은 60일입니다. 아까 이제 30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60일이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해이원 방지 개선은 15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 관서의 장에게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그 제출에 대한 내용 중 어, 지방 노동 관서의 장에게 몇십 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가 하고서는 15, 30, 60, 뭐 한 달 이렇게 써 있어요. 객관식이. 이게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헷갈리게끔. 그리고 이거를 제출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뭐 산업안전
혹은 공단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출이 이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었죠. 아까 저기 이 제출에 대한 내용이 그 보면 고용노동관서의 장,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공단 이렇게 쭉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까지 좀 세세하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관리 체제,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요.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에 관한 개선을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해 군으로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보안을 명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검토, 10일 이내 심사요. 심사가 10일 이내 심사여 사업 측에 그 결과를 알려야 된다. 이 적정 여부 확인은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업 작업 중지를 시키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시 그 사실을 관리 감독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를 받은 관리 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의 건설물, 부속 건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 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사용 중지, 대체, 제거,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영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시정조치라고 한다. 이때 이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영어로 따른 조치는 안전보건 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부속 건설물 기계구 설비 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사용 금지에 대한 사항,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금지,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사용 금지,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 금지 말씀드렸죠. 제조 등 금지 물질의 사용 금지, 허가 대상 물질에 대한 인허가의 취득에 대한 내용이죠. 이 두 개가 요 지금 시행 규칙 63조가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좀 봐주시고요. 사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은 사용 중지 명령서가 발부가 된다. 이 발부하거나 부착하는데 이거를 해체할 때까지 사용 중지 해체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부속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용 중지랑 작업 중지가 있는데 이 작업 중지 명령서나 사업 중지 명령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한다 나와 있고요. 자,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의 사업 조치.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시행규칙 27조에 보시면은 이 보고 사항이 지체 없이 5분 이내, 10분 이내 뭐 이런 게 아니고 1일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된다. 발생 개요, 피해 사항, 지침 및 정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참 자주 나와요, 이게 참.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 내용은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관해서는 토사 구축물 붕괴, 화재, 폭발, 유해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고요. 이 해제해야 되는 거는 산업신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때 작업 중지 해제에 대한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 해당자의 개선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6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57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내용은 시행규칙 72조 산업재해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업재해 조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
직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산업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방지 계획이 산업재해 조사표에 들어갈 내용이죠. 시행규칙 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5일 이내 제출했을 경우는 보고한. 근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도급인,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계약을 맺고 지금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건설공사 도급인,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그 이행한 거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대상에 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또는 공단에게 요양신청서 본 요양 업무 관련 전산 인접 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에서 필요한 점수 요청받은 게 이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협조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35분, 36분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도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공부하실 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제 책상 앞에 붙어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의지를 항상 탓했었는데 항상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